안녕하세요. Xin chào tất cả các bạn. ECK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오늘은 ECK에서 새로 개발된 오픽 대비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OPI라는 시험을 많이 들어보셨죠? 베트남 시험이라고 하면은 ABC급 현지에서 또는 외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시험이 있어요. 말하기 시험이면은 OPI라는 시험이 있는데 요즘에 OPIC이라는 시험도 인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OPIC이라는 시험은 일단 말하기 능력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OPIC이라는 것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by Computer라는 말에서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이 시험을 개발하는 기관은 바로 미국 외국어 교육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을 보면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OPI라는 시험에 비하면 이 시험의 단계도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바로 아주 어디서도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시험은 요즘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자격증만 있으면 대기업, 삼성과 같은 대기업, LG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PIC이라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 시험 유형은 바로 말하기예요. 말하기. 필기는 따로 없어요. 그냥 질문을 듣고 답하시면 돼요. 자, 시험 기간은 40분.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샘플을 듣고 들어보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단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단계에 따라서 12문항에서 15문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5, 6단계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질문은 15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물론 더 어렵겠죠? 그런데 시간은 그대로 40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I라는 시험을 본 적이 있으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3가지 단계 주로 나눠져 있죠. Novice, 그러면 이 중에서 Low, Mid, High라는 거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중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Intermediate.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로 얘기하면은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마지막 Advanced,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OPI 시험이에요. OPIC 시험은 Low까지만 있어요. Advanced Low.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시면 Advanced Low 이렇게 AL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OPIC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 돼요. 그 답변을 하실 때 녹음이 돼요. 그 답변이 녹음이 될 건데 문제는 질문 재청취 가능합니다. 다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다시 들으실 때는 감점이 없어요. 근데 시간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제한 있습니다. 제한 있어요. 항상 다시 들으면 시간이 멈추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들으셔도 시간이 계속 갑니다. 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시험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설문조사 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질문, 그래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직장인, 나는 학생 이렇게 체크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가 활동 또는 취미 그런 거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체크하신 거를 기준으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거기 설문조사에서 등장하는 질문은 다 기억할 수 없겠고 다시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직업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취미, 여가 활동, 관심사 등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또는 뭐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된 질문도 있어요. 뭐 혼자 사는지, 어떤 가족과 같이 사는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상황극 또는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하신지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극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상황극이나 문제 해결과 같은 질문은 중고급,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12개, 15개, 12개이면은 낮은 레벨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런 상황극 또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질문이 안 나와요. 근데 5, 6단계를 선택하시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극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한테 전화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친구여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어야 돼요. 그때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황극 같은 걸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를 주실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베트남 말로 그 상황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하실 때 체크하신 그 답변을 기준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하실 때 그냥 막 너무 사실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잘 알고 있는 단어를 만약에 여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또는 뭐 스포츠 잘 모르겠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단어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질문도 잘 알아듣고 질문에 좀 더 잘 답할 수 있는 거죠. 사실과 달라도 아는 어휘가 많거나 경험이 있는 그런 걸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시 주의사항입니다. 시험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질문자가 한 질문을 잘 듣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알아들어야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 수 있겠죠. 못 알아들으면은 바로 답하지 마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자, 잘못 들으시면 잘못 대답하시면 아무리 베트남 말 속도도 좋고 답변은 좋은데 질문과 아예 관련이 없는 거라면은 감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질문 안에 몇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한 질문인데 여러 가지 상대방이 궁금한 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또는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과정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은 질문을 다시 듣는 그거 권장합니다. 너무 길게 말하지 마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실제로 너무 성실하게 실제대로
얘기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 깜빡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30초 안에 또는 1분도 안 될 거예요. 1분 또는 30초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내용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세요라는 말이 나오면은 점수 없어요. 아쉽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질문자가 한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빨리 하시는 것도 안 좋죠. 빨리 하시면 성조를 정확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어는 성조 있기 때문에 성조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면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거 안 돼요. 차근차근하게 하시지만 정확하게 또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이런 목소리로 하는데 크게 어떻게 하나요? 그거 안 돼요. 선생님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있으면 좀 머리가 잘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다른 언어로 시험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집중하셔야 되고 말을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알고 시험 보시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오픽 시험 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픽 시험에 기재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한번 제시해 드리고 그 질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시험 볼 때 100%가 이런 질문이 나오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과 같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로 어휘도 학습하고 문법도 학습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별 학습, 직업, 취미, 여가 활동, 여행 등과 같은 주제별로 그러면 이 주제이면 어떤 패턴이 있다, 어떤 단어가 있다, 그걸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학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와 상관없이 근데 문장 유형 또는 뭐 질문 유형이 비슷한 그런 걸로 학습하겠습니다. 인터뷰할 때 또는 추억 말하기, 상황극 문제 해결. 근데 상황극하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 과정에는 없습니다. 이번 과정은 오픽, IM, Intermediate, Mid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상황극 또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고요. 나머지 인터뷰, 추억, 경험, 어떤 감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내용은요. 주제별 간단하게 질문에 답하는 방식,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뭐 자기소개, 가족, 직업, 취미, 여가 활동 등과 같은 주제 또는 1에서 4단계에서 잘 나오는 질문 유형별 답하는 방식. 우리는 IM이잖아요. Intermediate, Mid까지 이런 목적, 우리의 목적은 그 자격증 받을 수 있는 거라서 1단계, 4단계까지 이런 사이에 이런 단계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질문 학습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학습하겠습니다. 생각, 감상, 경험, 원인, 이유 등 설명과 같은 그런 것도 방식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틀리는 표현 고치기 이거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할 때 그냥 자주 틀리는 표현 그거는 바꿔야 또는 수정해야 되는 그런 질문에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격적으로 2강에서 뵙겠습니다.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